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입니다. 대한항공 채용이 떠서 여러분들 많이 바쁘실 텐데 자소서 첨삭 오늘도 도움 드리기 위해서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자소서 같은 경우는 600자고 굉장히 명료하고 전달력 있게 작성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하셔야지 그 600자 안에서 구조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깔끔하게 쓰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항공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든 항공사가 필요하지만 특히나 대한에서 보는 대한에서 객실 승무원들은 어땠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점이 부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을 잘 살려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재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겠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진취적 성향, 뭐 국제 감각, 예절, 팀플레이어, 뭐 그리고 성실한 조직인, 이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인재상을 하나만 픽업하시면 되지, 뭐 여러 개 두 가지 선택하면 안 돼요. 물론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두 가지를 썼기 때문에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예전 홈페이지에서 제시했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 명료 전달력 있게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회사와 객실 승무직에 대한 이해,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과 덕목, 방금 제가 언급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파악을 할게요. 첫 번째로 질문을 읽었으면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질문,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한 답을 서술하셔야 되는데, 다들 가끔 답을 한다고 본인들은 썼겠지만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것은 과연 무엇을 묻는 건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한항공 자소서는 하나만 나열하라고 해요. 두 개도 괜찮긴 한데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혹은 어울리는 것, 강점 아니어도 돼요. 나랑 잘 어울리는 거 하셔도 되니까 전 잘하는 게 없는데요 하면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내 성격이나 내 가치관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장을 복문이라 그래서 쉼표 처리해서 이렇게 문장이 두 개로 이어지는 거 있죠. 웬만하면 이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가장 좋고, 뭐뭐 해서 무엇을 했었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끝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작성 자체는 구어체로 하시는 게 맞는데 뭐뭐 했다 이렇게 보고서 형식 아니고, 근데 구어체 중에서 과거형에 여러분들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했고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했고가 맞는 표기법이에요. 했었다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너무 구어체인데 잘못된 구어체라든지 과거형을 더블링 해버리면은 안 되는 그런 말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글자 수를 더 쓰고 싶은 경우는 방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실 때 일관성 있게 쭉 쓰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글을 쓸 때 목표를 잡아두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입으로 큰 소리 내서 뭐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이게 남이 쓴 글이다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읽어서 귀로 들었을 때랑 그냥 눈으로 봤을 때랑 그 납득하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주제가 이제 좀 비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주제만 잘 있는지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는데요. 본인들이 읽었을 때 그게 머리 안에서 연상이 되는 이미지로 떠오르면 좋은 글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대중적이지 못하게 너무 막 스페셜한 내 경험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되게 스페셜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오히려 설명을 잘 못하면 독이 돼요. 그래서 특이하고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특별한 예시를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상대가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
할 수 없는 범위의 그런 분야의 예시를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글자 수도 짧은 거니까 다 담기도 어렵고 사람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적인 예시를 통해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혹여나 나는 좀 특별한 경험이 있고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하면 뭐 잘 써내려가면 문제 없겠지만 너무 어려우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질문 주세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좋다고 가이드 잡아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문장 당연한 거지만 가끔 부정 표현들을 주체로 가지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모한 경험이 부족은 한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뭐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써도 지금 칸이 모자른데 여러분들 이게 안 좋았지만 저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지금. 그리고 3가지 질문 중에서 극복 사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극복한 것보다 그냥 저는 어떤 식의 가치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승무원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언급할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동그라미 하시고요.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주제죠. 글을 써야 되는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울인 노력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한 노력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언어 공부를 했다, 냅다 이렇게 촥 말하지 말고 대한항공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노선이 있어서 혹은 다양한 승객을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내는 연결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방금 제가 언급한 정도의 연결점은 찾으셨겠지만 항상 예시 없이 그냥 저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저는 항상 적극적이에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글로 쓸 때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로 할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인지 설명할 시간이 있어서 사람이 직접 듣는 거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가독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목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와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라서 저의 이런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범위가 넓거나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목표가 나타나는 표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연중에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주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그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가이드로 잡고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쭉 써보세요. 글로 쓰지 말고 내가 뭐 영어, 중국어, 체력,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참여함, 봉사활동 이런 나의 경험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대한항공에 입사하려고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해왔어? 라는 질문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 항공사에서 그럼 들어와서는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걸 기반으로 이걸 살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로 플러스 어떤 점도 더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마무리를 가면 되는 거예요. 2번째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왜, 어떠한 이유로,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노력이란 걸 왜 했는지도. 그래서 여기서 실패했던 경험을 써서 그런 실패가 있어서 저는 노력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만 실패보다도 그냥 저는 어떤 봉사활동을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나니 체감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했는지, 노력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그래서 지속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아요. 단발적인 거를 썼을 땐 단발적인 것을 노력으로 비유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단발적인 것을 주제로 하겠다 하면은 노력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얼만큼 필요한 뭐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서 결국 이 편입에 성공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에서도 어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 같다면서 과목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런 이제 한 방이 있기까지의 그런 쌓여진 노력을 말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들 뭐 사무장, 이것도 예전에도 언급했었잖아요. 예전 어디였더라? 티웨이였나? 저는 이런 사무장이 되고 싶고요. 최고의 서비스를 전달하고 싶어요. 이것보다도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재상에서 보시면 돼요.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서 인재상을 보면은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매너,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예절 바른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고객들의 인상에 가장 예절 바른 승무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런 예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지켜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후배 관리를 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내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대한항공 사보 같은 데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무슨 직급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직급은 여러분들이 문제없고 정확하게 잘 뭔가 수료하시고 점수가 알맞게 나온다면 직급은 하잖아요. 물론 높은 직급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사무장이 누구나 다니면 문제가 없다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오래 다녔을 때 내가 받는 그런 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사무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절을 신경 쓰는 사무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건 괜찮다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저는 사무장이 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은 항공사다 보니까 팀워크적인 부분, 근데 저는 뭐 팀워크를 최종의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쓰기보다도 팀워크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팀워크가 서브 요소로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목표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목표기 때문에 해낼 무언가를 제시하셔도 되고,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글을 써내려가는 게 포인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결과적으로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에둘러서 이렇게 마치시면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뭐뭐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측성으로 끝나지 말고 하겠습니다로 끝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뭐뭐인 것이라고 생각해요라는 이런 표현도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뭐뭐 하겠다, 기여하겠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꾸준히 뭐 제자리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무튼 그런 것도 다 돼요. 그리고 뭔가 작은 부분이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 나는 크게 어떤 일을 어떤 장점을 살려서 나의 역량으로 기여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해요.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글 내용 자체도 벗어날 뿐더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의 노력이 조금 연결이 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선택하기 쉬운 인재상 부분을 보고 유추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1번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어떤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대한항공은 어떠어떤 항공사로 무엇무엇한 기여 성장과 무엇을 수상하여서 뭐 1등 항공사로서, 이렇게 대한항공을 거창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문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키페디아 아니고요. 그런 거 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왜 괜히 내가 대한항공 사업에 대해서 막 거기서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내 자기소개서에서.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마 인사팀도 이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정보성 멘트 거기다가 내가 대한항공의 정보를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특징 2가지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럼 이것도 첫 번째로 객실 승무원으로 갖춰야 할 특징이니까 객실 승무원 동그라미 특징 동그라미 그리고 부합하는지 동그라미 구체적 밑줄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내가 갖춰야 하는 승무원의 자질 혹은 특징 2가지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되고요. 부합하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특징이 하나고 2개니까 그에 부합한 설명이 각각 다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 특징이 좀 연결되는 친구들이라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특징 1을 정해주시고 이게 뭐 내가 체력이다 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왜 필요한지 승무원으로서 체력이 왜 필요한지인데 승무원은 많이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뭔가 내가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범위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뭐 저는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서비스가 특징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일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아까 같은 비유로 하면은 객실 승무원은 언제나 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객실 승무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밝은 미소와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이슈들을 잘 정리해서 원하는 시기에 알맞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센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말이고 저게 저 말인데 글을 쓸 때 앞에다가 너무 다 때려 박아 놓으면 여러분들 체력이 중요하고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체력 따로 서비스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체력은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성격상 어떤 이런 체력에 대한 부분은 늘 항시 제가 운동을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납득되게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 같은 부분도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 그 뭔가 서비스에 대한 답을 내놓는 그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해서 전 신속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루뭉실한 걸 접으면 그 안에서 서브 키워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속성을 있는 그런 것을 평소에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주의를 이렇게 집중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랑 잘 부합하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내가 한 경험을 비롯해서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러한 체력과 서비스 정신력이 늘 항상 손님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정리해주고 끝내주시면 되는데 여긴 조금 더 다른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예시를 쓰는지에 따라서 마무리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 멘트를 꼭 넣어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다양한 나라 여행을 세계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쓴 글 중에서는 저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특징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냥 너무 인간의 존엄성, 다양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설명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성격의 다양성이라든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제를 하나만 정해서 적어야지 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의 다양성으로 가셔도 되고요. 국적의 다양성으로 가셔도 되고요. 다양성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글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넘어가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동그라미는 무엇이고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 동그라미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이건 중요한 가치가 생겨난 계기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 그 가치가 생겨난 원인 궁금해 알려줘. 네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삶의 비전이 승무원이라는 이 직업에 어떤 부분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읽었을 때 이게 좀 승무원이랑 동기화되는 정도로만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땡땡땡이고 이게 승무원이 됐으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대한항공이 승무원으로서 풀어내는 건 2번에서 하라고 이미 판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2번에서 막 열심히 그 부분은 표현해 주시면 돼요. 1번은 이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 입사 후 포부를 정해주시고 2번에서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객실 승무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너랑 어떻게 부합해? 객실 승무원의 장점이랑 너랑 어떻게 부합해? 자질이랑 어떻게 부합해? 이렇게 그냥 판 깔아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여러분 것만 적는 게 가장 심플하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예를 들어서 저의 가치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소소한 행복을 얻게 되었느냐? 이러면 전 요즘 저의 스튜디오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거든요. 매일 물 주는 게 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챙겨주는 거에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건지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건지 식물이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이유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언가를 꾸리고 있다는 내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는 건지 물론 셋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주제는 한 가지만 정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러면은 저는 구체적으로 이 소소함을 혼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뭘 사고 이게 구체적인 일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도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서 한다든지 이런 뭔가에 구체적인 사회성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가치라는 건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개념과도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나의 가치관, 나의 길, 나의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쭉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마인드맵처럼 적어 놓은 다음에 선택할 거 고르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럼 전 소소한 일상, 소소한 행복,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러니까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는지, 그래서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교류할 때 더 기쁨을 느꼈다. 가치관을 갖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그럼 소소한 일들을 더 많이 했고 이 소소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 뭐 책을 읽었다든지 자연을 좀 가까이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체득하고 노력했는지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체득한 방식은 직접 키웠다든지 뭐 이런 거 뭔가 좀 예시가 적절치 못했네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체득하고 노력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가치관을 갖기 위해 노력한 사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체득하고 노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고 싶은지 혹은 가치를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많은 식물을 키우고 싶다 하는 거는 좀 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식물을 잘 키우고 또 다른 식물에 대해서 식물의 생태를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소소한 목표거든요. 그럼 이 인생을 꾸려가고 싶은 게 하나를 조금씩 천천히 배워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보고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분들이 설계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설계의 목표점이 무엇인지인데 그거를 승무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나는 항상 배려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배려 말고 나서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난 항상 어르신들을 챙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놓은 삶의 목표에서 기준이 되는 가치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가 적절하지 않으면 아까 저처럼 좀 튕그러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풀어내면 좋은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상황 설정을 너무 길게, 예시를 너무 길게 가지 말고 목표를 잡아놓고 그와 어울리는 예시를 반대로 찾아가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역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성에 필요한 표는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이렇게 옆에 적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었을 때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 소재다 하는 것들은 과감히 지워내고 덜어내는 것도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니까, 내 글을 쓴다고 너무 다들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한다면서 약간 욕심을 못 내려놓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괜찮아요. 그냥 한 가지의 나라도 똑바로 보여주자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작성 잘 하시고 더운 여름도 건강하세요.